이번 서학개미 대학살의 주범은 비트코인 하락이 아니라 레버리지 ETF라는 금융 폭탄입니다. 한 달 만에 1조 7천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2배, 3배 위험을 키우는 상품에 몰빵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가상화폐 버블 붕괴라고 떠들고 있지만 제 분석 결과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문제는 트럼프의 친가상화폐 정책을 믿고 레버리지 상품에 올라탄 개인들과 냉정하게 현물을 사모으는 기관들 사이의 정보력 격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공포에 던진 물량을 거대 자본이 헐값에 쓸어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팩트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예탁결제원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해외 주식 상위 50개 중 9개가 가상화폐 관련주였습니다. 순매수액만 11억 8,726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444억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한 곳의 분기 매출액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자금이 불과 30일 만에 집중 투입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루 평균 580억 원씩 가상화폐 관련주에 쏟아부은 겁니다. 개별 종목별로 살펴보면 더욱 참담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에만 3억 883만 달러, 우리 돈 4,538억 원이 순매수됐습니다. 이는 전체 해외 주식 순매수 순위 4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350만 개나 보유한 기업으로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2.9%를 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비트팜스에도 7,249만 달러, 약 1,064억 원이 몰렸습니다. 문제는 이들 종목이 투자자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비트마인은 28.64% 폭락했고 비트팜스는 무려 46.25%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차피 살 거면 2배로 벌자는 심리로 레버리지 상품에 몰렸던 것이죠. 2X 이더에만 2억 6,560만 달러, 약 3,896억 원이 유입됐는데 이 상품은 한 달 새 40.26% 폭락했습니다. 1억 원을 넣었다면 4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개별 기업 레버리지 상품들이었습니다. 티렉스 2X 롱 비트마인 데일리 타깃에 1억 8,285만 달러, 약 2,682억 원이 들어갔고 티렉스 2X 롱 스트레티지 데일리 타깃에 1억 1,666만 달러, 약 1,711억 원이 몰렸는데 이들은 모두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여기서 레버리지의 잔혹함을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주식이 25% 떨어지면 2배 레버리지는 50%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려면 50% 떨어진 상품은 100% 올라야 합니다. 25% 떨어진 일반 주식은 33%만 올라도 본전인데 말이죠. 게다가 레버리지 ETF에는 음의 복리 효과라는 악마가 숨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2배씩 추종하다 보면 기초자산이 횡보해도 수수료와 추적오차로 인해 서서히 가치가 줄어듭니다. 장기 보유하면 기초자산이 오르더라도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위험한 시점에 가장 위험한 상품을 선택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가상화폐 가격 하락 때문이지만 근본 원인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미국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3중 태풍이 동시에 몰아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태풍은 미중 무역전쟁의 재점화였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공식 선언했는데 가상화폐 회사랑 중국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판단입니다. 비트마인 같은 채굴 장비 제조업체들은 중국 공급망에 깊숙이 얽혀 있습니다. 반도체 칩, 쿨링 시스템, 전력관리 부품 등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관세가 올라가면 제조 원가가 급상승하고 이는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 타격이었습니다.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을 팔고 안전자산으로 도피합니다. 가상화폐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이죠. 실제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진 직후 비트코인 가격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태풍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가 일시 업무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며칠 만에 해결됐지만 시장에 미친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정부 셧다운은 미국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가상화폐는 정부 정책과 규제에 극도로 민감한 자산입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면 혹시 가상화폐 규제가 더 강화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퍼집니다. 실제로 셧다운 기간 동안 SEC와 CFTC 같은 규제 기관들의 업무도 중단됐습니다. 가상화폐 ETF 승인이나 관련 규제 명확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타는 연준에서 날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태풍이었죠. 시장은
올 하반기 연준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으니까요. 금리 인하는 가상화폐에게 최고의 호재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 예금의 매력이 떨어지고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몰립니다. 2020년에서 2021년 가상화폐 대폭등도 코로나19 대응 초저금리 정책 덕분이었죠. 하지만 연준은 시장 기대를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며 성급한 금리 인하를 경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하다며 금리를 더 오래 높게 유지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미친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은행 예금에만 넣어도 4.55% 이자를 주는 상황에서 굳이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에 투자할 기관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인 직후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ETF 순유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손절매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정작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은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주가 폭락을 기회로 보고 대대적인 매수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주가가 28% 폭락한 비트마인은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이더리움 44,036개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200억 원 상당입니다. 자기 주가는 떨어지는데 오히려 사업 확장에 나선 셈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사명을 바꾼 스트래티지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11월 들어서만 비트코인 487개를 추가로 샀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비트코인 40만 개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고래인데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더 사모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전문 투자 회사인 샤프링크 게이밍도 19,271개의 이더리움을 추가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일 때 오히려 공격적 투자를 한 겁니다. 이런 움직임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기업들은 현재 상황을 시장 붕괴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장기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일시적 하락을 싼 값에 자산을 늘릴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현물 보유와 충분한 현금 여력입니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도 청산 걱정이 없고 현금이 풍부해서 언제든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시간도 자기 편입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배, 3배 레버리지를 쓰다 보니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큰 손실을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 압박입니다. 매일 이자가 나가고 추가 증거금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결국 바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손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개인이 공포에 던진 물량을 기관이 헐값에 주워 담는 현상을 부의 이전이라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공포할 때 사고, 환호할 때 파는 것이 기관의 기본 전략입니다. 상상인증권 신월연구원의 지적이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의 명확한 개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반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 미중 무역 분쟁 완화, 정치적 안정 등 여러 조건이 동시에 개선되어야 진정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레버리지 상품은 무조건 정리해야 합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더 큰 손실을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추가 매수나 물타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기관들의 저가 매수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들과 개인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금 비중을 70%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은 돈을 벌 때가 아니라 지킬 때입니다. 넷째, 연준의 명확한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위험 자산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딱 한 줄로 정리합니다. 기관들의 저가 매수에 속아 물타기 하지 말고 연준의 금리 인하 확정 발표까지 현금을 움켜쥐고 버티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최신 경제 뉴스와 심층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해 두세요.